시작해 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 어드밴스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과제로 제가 스윙 카운터, 지금 넘버 업 카운터, curly 카운터, 업 다운, 랜덤, 스탑워치 이렇게 드렸는데 요거 지금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자, 하나씩 일단 보고 갈게요. 하나씩 보고. 자, 1번 문제는 숫자가 1씩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100이 되면 완료 표시가 뜨는 거예요. 자, 숫자가 1씩 올라가고 100이 되면 완료. 자, 근데 제가 100될 때까지 올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 10으로 끝냈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켜고 실행. 자, 이렇게 있죠. 자, 요거를 지금 여기에 이제 1씩 올라가는 게 보여요. 1, 2, 3, 4, 5, 6, 7, 8, 9 하고 10 되면 완료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것. 그렇죠? 이때 요 뜨는 것을 J 옵션 패널을 쓰래요. 자, 정확히는 이제 이 친구는 뭐냐면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얼로그 메시지를 이렇게 띄워주는 다이얼로그. 이 친구를 써서 출력을 하고. 근데 이거 배운 적도 없는데, 그렇죠? 배운 적도 없는 거를 과제에 넣은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개발자가 되면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서 조금씩 배워야 돼서 이렇게 하나씩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증가하다가 리셋 버튼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증가하다가 리셋 버튼. 자, 이게 1번 과제였고요. 자, 2번 과제는 자, 1씩 증가하는 것, 10씩 증가하는 것, 100씩 증가하는 카운터. 그다음에 리셋 버튼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1씩 증가하는 것, 10씩 증가하는 것, 100씩 증가하는 것, 리셋 이렇게 있죠. 1씩, 100씩, 10씩, 100씩 이렇게. 자,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끄고요. 자, 요거는 좀 쉬웠을 거야. 그렇죠? 2번까지 좀 쉬웠을 거고. 자, 3번. 자, 3번은 증가 감소. 자, 증가 감소. 그런데 갑자기 마우스 휠로 증가 감소를 하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이벤트, 이때까지는 이제 클릭 이벤트만 정의해 보다가 마우스 휠 이벤트를 정의를 해보는 과제였어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자, 제가 마우스를 여기 찍고 휠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렇죠?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 정해져 있어요. 최대, 최소 범위를 제한을 10,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한 상태고요. 플러스도 먹히고 마이너스도 먹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을 주는 것도 배워보고 그 다음에 마우스 휠로 이렇게 조작하는 것도 배워보고 리셋 버튼도 해보고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보고 자, 4번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4번. 자, 4번은 자, 조건이 좀 많아요. 1에서 5까지 랜덤 숫자를 만든 후에 그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맞추면 축하합니다. 그렇죠? 맞추지 못하면 실패 이렇게 뜨는 거고 기회는 3번 이렇게 만드는 게임이었고요. 자, 제가 시작 버튼을 누르면 랜덤하게 숫자를 하나 뽑아요. 자, 지금 현재 6이라는 랜덤 숫자가 뽑힌 거예요. 자, 제가 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랜덤 숫자가 32, 그렇죠? 또 42 이렇게 랜덤하게 숫자가 뽑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게임이니까 이 친구를 안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보고 있다가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 예를 들어 내가 맞춰야 되는 게 24다. 근데 내가 30 하면 카운팅이 이렇게 깎여요. 자, 남은 게 2. 그 다음에 자, 30은 24보다 크니까 다운, 좀 낮은 숫자를 써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숫자인 20을 쓰면 자, 이렇게 업, 20보다는 커. 자, 그리고 내가 24를 썼을 때 자, 이렇게 승리 이렇게 뜨는 게 이 게임의 목표죠. 자, 시작 다시. 자, 근데 이제 자, 카운팅이 좀 늦게 되네. 제가 뭔가 하나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자, 지금 맞춰야 되는 수를 제가
못 맞췄어. 그럼 패배 이렇게 뜨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카운팅이 마이너스 되는 것도 제가 처리를 안 했네요. 자, 다시 이렇게 패배. 이렇게 하고 게임이 종료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코드가 어려워지지 않게 위해서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처리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이렇게 패배까지 나오게 하는 것.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몇 가지가 있죠. 숫자가 아닌 걸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숫자만 입력하세요. 이런 것도 쓰면 좋겠죠. 요게 랜덤 넘버 숫자고요. 랜덤 숫자 맞추기 게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탑워치. 자, 우리 어제 배운 타이머로 만들 수 있는 게임이었고요. 스탑워치 실행해보면 자, 시간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내가 멈춤하면 탁 멈춰요. 시간이 증가하다가 멈춤하면 탁 멈춰요. 우리 스탑워치랑 똑같죠? 근데 원래 제가 이 게임 이걸 정확하게 몰라서 10초에서 0초로 줄도록 했는데 제가 애플 스마트폰의 스탑워치 보니까 그냥 이렇게 증가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고요. 리셋 버튼도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볼게요. 자, 풀이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 2로 할게요. 2로. 그쵸? 201로. 자, 201 카운터에서 할까요? 아니면 만들까? 자, 만들어보지 뭐. 자, EX에 와서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201 퀴즈의 01의 정답. 그렇죠? number up 이렇게 할게요. number up. 자,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뭐든지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려면 메인이 있어야지 실행이 돼요. 자바는 메인이 없으면 실행이 안 돼요. 자, 우리가 객체 제한 문법이다 보니까 무엇이든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사용법을 배웠었는데, 자, AW, 자, 스윙이죠. 스윙이라고 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윈도우가 있고, 자, 이것을 우리가 클릭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것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요 창을 만드는 방법은 프레임을 만들면 된다 그랬어요. J 프레임의 프레임은 new J 프레임 이렇게 하면 이 윈도우가 생성이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거는 number up입니다. 그렇죠? number up. 자, 이 제목은 이 프레임에 보면 상단에 제목을 쓸 수 있는 칸들이 있는데 그 제목이 써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자바의 요 스윙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요 패키지에 들어있어서 스윙인 거예요. 자바 X의 스윙 패키지에 들어있는 요 J프레임이 요 윈도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윈도우가 만들어졌는데 이 윈도우는 만든다고 화면에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도 화면에 안 보이게 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이걸 콕 누르면 화면에 보여지죠. 자, 이거랑 똑같이 이 친구는 크기랑 보여지겠다라는 설정을 해줘야 보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기는 set size라는 걸로 할 수 있죠. 자, 제가 200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지금 현재 이 해상도의 크기에 비례해서 200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해상도가 HD급이에요. HD급은 무슨 뜻이냐? 픽셀이 1980 곱하기 1080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 단위는 픽셀이에요. 픽셀. 자, 그러면 내가 HD급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중에서 200을 쓰겠다고요. 200.
그러면 한 요 정도 크기 될까요? 요 정도 크기. 요 중에서 200, 200. 자, 가로가 x축이 돼요. 그죠? 요게 x축. 자, 가로를 우리가 x라 부르고요. 세로를 y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를 x, 요거를 y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지정해 볼 건데, 자, 이때 x0, y0인 지점은 요 위치예요. 요 위치. 요게 x0, y0이 위치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x100, y100 그러면 요 위치가 됩니다. 자, x200, 그 다음에 y100 하면 요 위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로케이션은 여기 0을 기준으로 픽셀을 이동하는 거예요. 제가 00으로 찍으면 자, 왼쪽 끝으로 가겠죠. 자, 그런데 제 컴퓨터는 그렇게 안 돼요. 자, 이유가 뭐냐? 자, 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모니터가 두 대가 있어요. 이렇게 두 대가. 자, 두 대가 있어서 자, 여기가 주 모니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주 모니터 기준으로 여기가 뭐예요? 00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수업하고 있는 모니터가 보조 모니터가 돼요. 보조 모니터. 자, 그래서 00. 그래서 여러분들 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980으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1980.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쪽은 플러스가 되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1980 하니까 여러분들 화면에 숨겨져 버려요. 이 윈도우가 이렇게 뜨면 좋겠는데, 숨겨져서 제가 그냥 00으로 해서 옮길게요, 화면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하고 실행. 자, 근데 지금 비저블을 안 해서 만들어졌다가 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겠다. 트루. 자,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쵸? 뭐랑 충돌을 일으키는 걸까? 자, 이 친구는 켜지자마자 어떤 친구가 동작하고 있는데, 자, 이벤트 리스너라는 친구가 동작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켜지자마자. 자,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여기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말 그대로 리스너. 그래서 이 윈도우는 꺼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면. 이벤트 리스너가 듣는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마우스 클릭, 마우스 휠, 마우스 움직임, 그렇죠? 클릭, 그렇죠? move, 하면 휠, 이런 것들 등등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여기 안에서 텍스트 창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 입력 이벤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대체적인 이벤트들이 있고 기타 등등의 이벤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벤트들을 보통 정의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벤트 리스너가 동작하고 있는 한은 이 친구는 종료가 되지 않아요. 자, 보통 언제 종료를 시키냐? 이 친구 여기 보면 X 버튼 보이죠? X 버튼. 자, 요거를 클릭했을 때 보통 종료가 되는데 자, 그거조차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써볼게요. 지금 보면 종료가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종료하는 방법은 frame.set default close operation. 자, 여기 모드가 있는데 모드. 자, 모드를 우리가 다 기억 못 하니까 1번 모드, 2번 모드, 3번 모드, 4번 모드 이렇게 번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모드에다 설명을 상수로 해놨어요. 자, jframe.
자, 1번 모드, 2번 모드, 3번 모드 이렇게 있죠? 자, 1번 모드는 hide, 숨기고 닫겠다. hide on close. 자, exit on close. 자, exit는 지금 모든 메인 앱은 터미널에다 실행이 돼요. 자, 모든 메인 앱은 터미널을 실행해요. 자, exit는 터미널을 종료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터미널을 종료. 자, exit on close. 그 다음에 do nothing on close.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 X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화면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거 do nothing on close. 자, 마지막으로 이 dispose on close는 자, 프레임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터미널이 내 할 일이 없네 하고 종료가 되도록 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보통 2번을 많이 써요. 2번.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제가 그냥 숫자 2번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냥 숫자 2번을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있죠. 이걸 우리가 정보로서 제공되는 상수라고 했어요. 자,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public, static, final이라고 돼 있죠. 이 dispose on close는 절대 2여야 되니까 final로 절대 2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static으로 하고 있고요. 스태틱으로 해놓으면 객체를 안 만들어도 참조할 수 있는 것이 스태틱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2번 모드, 3번 모드 이런 식으로 번호로 되어 있죠. 저희가 이넘이라는 걸 배웠어야 되는구나. 좀 수업을 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만 일단 알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종료하면 조금 있다가 종료가 된대요. 지금 이렇게 안 꺼지고 있지 않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강제 종료하고. 자, 실행하고. 자, 이제 X 버튼이 먹힌대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종료됐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종료가 되었죠. 안 되네요. 왜 안 되고 그래? 됐다. 좀 오래 걸렸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본 건 뭐예요? 프레임을 이렇게 동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거는 뭐냐면, 자, 넘버를 업할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라벨을 붙여 볼 거예요. 업할 수 있는 버튼, 라벨. 자, 이 스윙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클래스. 자, 어떤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컨테이너. 자, 이 프레임은 컨테이너 일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버튼의 일종이 있고요. 라벨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벨은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게 라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함할 수 있는 게 아이콘, 이미지. 자, 이미지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자, 이걸 이미지 관련된 아이콘 이렇게 불러요. 자, 등등등 엄청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요런 체크박스도 있고요. 라디오 버튼도 있고요. 라디오 버튼. 자, 요런 것들도 다 컴포넌트에 해당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포넌트라 불러요. 자, 화면에서 실질적인 동작을 하는 녀석들이죠. 자, 이 컨테이너들은 컴포넌트들을 배치하는 형태. 배치. 자,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안에는 배치 매니저가 있어요. 배치 매니저. 요 안에는 레이아웃 매니저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자, 이 레이아웃 매니저는 버튼을 넣는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넣는 순서대로. 자, 이거를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고요. 플로우.
자, 또는 카드처럼 이렇게 플립하게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뒤쪽에 숨겨가지고 안 보이게 이렇게 카드처럼 배치할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진짜 말대로 카드예요. 카드 레이아웃. 자, 카드 레이아웃.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웹상에서 제일 많이 보는 상단, 하단, 그 다음에 좌우, 센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볼더 레이아웃이라고 불러요. 볼더 레이아웃. 자, 상단, 하단, 그 다음에 좌우, 센터. 자, 그런데 모든 컨테이너는 자, 볼더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볼더 레이아웃.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거? 자, 이 버튼을 내가 여기 특정 위치, 나는 요 100 위치에다가 위치시키고 싶어. 근데 크기는 한 200 정도야. 자,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에다가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null layout이라고 불러요. null layout.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아무것도 안 넣고 위치로만 한다. 그래서 null layout. 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 스윙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컨테이너와 컴포넌트가 있고, 컨테이너 안에는 여기 배치 마법사인 레이아웃 매니저가 있더라. 그래서 버튼을 만들어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더라. 자, 우리는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이 뭘 가지고 있죠? 볼더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상단에다가 버튼을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자, 플러스 버튼. 그 다음에 요 센터에다가 숫자가 1, 2, 3, 4 이렇게 늘어나도록 숫자를 붙이는 라벨을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라벨. 자, 이 프레임이 컨테이너라는 걸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프레임이 컨테이너를 구현했나 확인하면 돼요. 구현했나. 자, 우리 자바는 어떤 형태로 자료의 데이터를 만드냐면 상속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 자, 내가 컨테이너라고 하는 기능의 클래스를 만들어요. 얘가 지금 스타트가 안 되네. 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자, 우리가 타입이라 불렀어요. 타입. 자, 이 기능을 다른 클래스가 그대로 쓰려면, 그대로 가져와서 쓰려면 우리가 상속이라는 형태로 써요. 상속.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컨테이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레이아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레이아웃 매니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클래스 컴포넌트를 자, 이 컨테이너 안에 배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배치. 자, 배치. 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기능을 누가 물려받냐? 프레임이 물려받고 있을 거예요. J 프레임이. 어떤 형태로? 상속으로. 자, 이 상속은 말 그대로 물려받다의 뜻이에요. 물려받다. 누구를? 이 컨테이너의 기능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을 거야. J 프레임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프레임은 어떤 기능을 물려받아요? 레이아웃 매니저로 컴포넌트를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물려받아요. 자,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들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커맨드 키. 자, 컨트롤 키. 자, 컨트롤 키. 자, 근데 요거는 생성자니까 왼쪽에 타입. 자, 커맨드 키. 자, 그러면 엄청 많은 걸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루트 펜 컨테이너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자, 루트 펜 컨테이너. 자, 그죠?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어요.
컨테이너를 이렇게 컨트롤 키 했더니 알 수 있죠. 루트 펜 컨테이너. 선생님, 근데 왜 얘는 루트 펜이에요? 자, 프레임은 제가 뭐라고 했죠? 윈도우라고 했어요. 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지금 버튼이 3개가 이렇게 있죠? 요 윈도우. 이 친구를 우리가 루트 컨테이너라 불러요. 자, 이 루트 컨테이너가 있어야지 화면에 이렇게 윈도우가 뜰 수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윈도우인 거예요. 여러분들 운영체제 윈도우가 이 윈도우에서 따온 거라고 했죠. 지금 현재 이 창이 떠 있는 이 친구 루트 컨테이너를 우리가 윈도우라 부릅니다. 자, 이 윈도우 안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루트 컨테이너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냥 컨테이너도 있어요? 자, 그냥 컨테이너도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패널이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있어요. 자, 이 친구 우리가 판넬이라 부르죠. 자, 이 친구가 일반 컨테이너에 해당해요. 일반 컨테이너. 그래서 이 친구를 이용해서 여기에 배치를 여러 개를 하실 수 있어요. 컴포넌트를 이렇게 붙여서. 자, 그래서 자, 버튼을 만들어서 자, 지금 플러스 버튼을 만들어야 되겠죠? J 버튼에 btn은 new J 버튼. 자, 여기다가 이제 버튼에 문자를 안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숫자 증가죠. 1씩 증가할까요? 1씩 증가. 그 다음에 라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J 라벨에 자, 라벨은 new J 라벨. 자, 처음에는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0, 1, 2, 3, 4, 5, 6, 7, 8, 9, 10. 자, 그래서 버튼을 이 프레임의 상단에다가 붙일 거예요. 자, 이건 규칙이니까 우리가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해요. 자, 프레임에 자, add라고 하는 함수로 붙일 수 있어요. 레이아웃 매니저에다가 자, add 자, 누구를 버튼을 자, 그런데 이제 나는 상단에 붙일 거니까 상단은 북쪽인 nurse예요. 북쪽에다가 붙이겠다. 그 다음에 프레임에 더 할 거예요. 라벨을 중간에다가 할 건데 아무것도 안 쓰면 기본값으로 중간이 돼요. 볼더 레이아웃의 센터. 그래도 우리가 명시적으로 써줄 수 있겠죠. 볼더 레이아웃의 센터. 자, 그리고 화면에 띄워보면 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0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아요. 자, 너무 작아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중앙 정렬을 시키고 자, 중앙 정렬을 시키는 방법은 자, 여기다가 쉼표하고 J라벨에서 쉼표하고 자, 스윙 컨텐츠는 문자열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컴포넌트 내용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친구 라벨은 문자열이 대체로 컨텐츠가 되겠죠. 또는 이미지거나. 자, 요거를 센터로 하겠다. 자, 폰트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라벨의 폰트 사이즈를 셋 폰트로 지정할 거예요. 자, 폰트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객체 지향 문법이니까 폰트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new 폰트. 자, 폰트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맑은 고딕 하면 맑은 고딕 형태의 우리 OS에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글씨체가 있다면 적용이 돼요. 없으면 안 되고 뭐 그러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나눔 고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눔 고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자, 안 되면 그냥 기본적인 OS가 제공하고 있는 그 글씨체를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굵게 또는 기울어지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폰트에 보시면 폰트. 자, 안에 자, 굵게는 1번, 자, 기울게는 2번. 자, 센터 베이스 라인 이거는 이제 정렬, 글자 내에서 정렬을 내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글자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일 심플한 볼드를 주고 글자 크기를 30 줄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저도 다 아는 거 아니라 쓸 때마다 찾아봐요. 이렇게 폰트 보면 쓰는 법이 나와요. 그래서 보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끄고, 자, 끄고 키는 거 귀찮으면 이 친구를 다시 누르면 새로 고칠 거예요. 이렇게 다시. 자,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제로 드렸던 거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숫자를 1씩 증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숫자를 1씩.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제를 해야겠다.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메인 앱에 작성했던 이 메인 앱 작성했던 코드가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화면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려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제가 원하는 건, 자, 순서대로 이렇게 그려져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클릭했을 때 증가시키고 싶대요. 1씩 증가하고 싶대요. 언제? 내가 클릭했을 때. 내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라 버튼이 클릭했을 때. 자, 이때 우리가 버튼이 클릭했을 때 1씩 증가하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콜백 함수라 불러요. 그리고 이 콜백 함수는 대체로 개발자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행위는 콜백 함수를 재정의한다 라고 불러요. 자, 실제로 자, 껐다 키자마자 이러면 곤란한데. 자, 실제로 이 친구 안에는 클릭할 때 어떤 동작이 정의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액션 퍼폼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액션 퍼폼드. 퍼폼드인가요? 뭐 이런 이름이었어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무런 동작도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런 동작도.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친구를 재정의하고 싶어요. 어떤 걸로? 클릭을 했을 때, 자, 이 친구가 동작을 한대요. 요때 요 바디 안에 동작을 어떻게? 여기 있는 텍스트 0을 1로 증가시키고 싶어요. 만약 1이면 2로, 만약 2면 3으로. 자, 여기 지금 이 함수를 내가 만든 함수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뭐예요? 클릭했을 때 동작한다고 해서 콜백 함수. 콜백 함수를 개발자가 재정의할 거예요. 자, 그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 방법을. 자, 이렇게 끄고. 자, 콜백 함수를 재정의할 건데, 자, 버튼이 라벨을 재정의할 거니까 라벨 밑에 있을게요. 라벨 밑에. 자, 버튼에 콜백 함수를 재정의하는 함수는 add action listener예요. add action listener. 자, 근데 지금 현재 함수의 타입이 action listener라는 타입이어야 된대요. action listener.
자, 그래서 우리가 타입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타입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해요? 자, 쭉 올라가서 자, 클래스에 자, 우리가 넘버를 증가시키는 버튼을 증가시키는 콜백 함수를 재정의할 거예요. 보통 이런 함수의 이름을 버튼 핸들러라 불러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콜백 함수를 재정의한다 그래서 핸들러. 자, 우리가 이걸 자료를 만든다라고 불렀어요.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PID라는 걸 정의할 수 있고요. PID. 한영이 안 바뀐다. 자, PID를 정의할 수 있고 또 어떤 걸 정의할 수 있죠? 생성자를 정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PID는 내가 이 안에 이렇게 어떤 값을 정의하고 나면 내가 new btn 핸들러라고 이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면 이때 .a라고 하면 이때 10이라는 데이터가 탁 하고 나온 이거를 PID라 불러요. PID. 자,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조금만 천천히 해볼까요? 자,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죠? 자, 반환값이 있고 반환한다는 거는 내가 실행되고 나면 무언가 툭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자, 우리가 이름을 영어로 시그니처라 부르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우체통 같은 매개 함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요게 함수예요. 자, 함수는 어떻게 동작해요? 똑같이 new btn 핸들러로 객체를 만들고 어떻게 sum이라고 호출하면 되죠. 자, 이때 꼭 소괄호를 쓰셔야 돼요. 소괄호.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더하기를 해줘라고 하면 자, 여기서 10이란 데이터를 받아야 되죠. 자, 받는 방법은 어떻게? 내가 받으려고 하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타입으로 변수로 쓰시면 돼요. 요거를 매개 변수라 불러요. 변수인데 소괄호 안에 있다 해서 받아서 쓴다 그래서 매개 변수 또는 파라미터 이렇게 불러요. 자, 내가 두 개를 보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친구를 두 개를 쓰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배열을 보내고 싶어요. 자, 내가 배열을 보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뭘로 쓰면 돼요? 배열을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배열을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썸이 받고 싶은 데이터를 여기에 매개 변수로 쓰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서 뚝딱뚝딱 무언가를 처리를 해서 그렇죠? 결과를 반환하는 게 이 썸이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 더한 결과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더한 결과를 반환하겠다 하고 그렇죠? 여기서 return으로 더한 결과를 반환을 해주면 돼요. 자, 처음에는 0이었다가 자, 이 어레이에서 있는 값을 다 더해서 반환합니다. 이게 함수죠, 그렇죠? 이게 함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요 생성자가 되겠죠, 그렇죠? 생성자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 초기값. 이 객체의 초기값을 지정하는 게 생성자예요. 자, 요게 우리가 배워봤던 클래스가 하는 일이고, 자, 또 배워본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남의 클래스를 또는
다른 클래스를 내가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했죠? 다른 클래스를 그대로 내가 끌어와 쓰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이 상속, 이 스탠즈라고 하면 돼요. 나 예를 들어 어떻게 프레임을 내가 끌어가고 싶어. 그러면 상속. 그러면 jframe 윈도우 기능을 내가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워본 게 있어요. 어떤 걸 배워봤냐면, 자, 나는 어떤 기능을 완성하고 싶어.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싶어. 예를 들어, 건물을 만들고 싶은데, 건물의 기초 설계도를 가져오고 싶어. 자, 이때 기초 설계도를 우리가 인터페이스라 불렀어요. 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기초 설계도라서 안에 구현된 게 없어요. 자, 구현이라는 거는 함수의 요 바디를 얘기해요. 구현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 기초 설계도를 가져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임플리먼트라고 불렀어요. 임플리먼트.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 쭉 배웠던 클래스들인데, 자, 이걸 왜 했냐? 자, 이걸 왜 했냐? 자, 쭉 내려볼게요. 자, 이 버튼에 액션 리스너가 콜백 함수래요. 액션 리스너 타입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액션 리스너는 인터페이스인데, 자, 인터페이스인데, 자, 이 액션 리스너 타입의 콜백 함수를 쓰래요. 그렇죠? 그 말은 이 타입이 콜백 함수의 기초 설계도란 뜻이에요. 액션 리스너가 콜백 함수의 기초 설계도다. 기초 설계도. 우리가 건물을 만들 건데 건물에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벽돌로 만든 건물이다. 그러면 벽돌로만 지으세요. 또는 뭐 시멘트로 만든 건물이다. 그럼 안에 철근을 넣고 시멘트를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기초 설계도가 있는데 그걸 인터페이스라 부른대요. 인터페이스.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콜백 함수의 기초 설계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액션 리스너래요. 액션 리스너. 자, 그럼 다시 올려서. 자, 이 btn 핸들러가 기초 설계도를 가져오고 싶어요. 누구를? 액션 리스너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임플리먼트라고 하고 액션 리스너라 쓰면 됩니다. 자, 선생님 근데 저 빨간색이 떠요. 자, 빨간색이 뜨는 건 너무 당연해요. 자, 우리가 건물의 기초 설계도를 가져왔어요. 자, 기초 설계도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거기 안에 있는 설계도대로 안 따랐어. 따르지 않았어. 그걸 우리가 구현하지 않았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기초 설계도를 안 했어. 예를 들어 철근을 안에다가 넣고 시멘트를 넣으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규칙을 안 지켰죠? 건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기초 설계도를 가져오면 꼭 규칙을 지켜야 돼요. 자, 그 규칙은 그 기초 설계도에서 제공하는 걸 꼭 구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을 꼭 따라야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메서드 구현이라 불러요. 자, 여기 메서드 구현 적혀 있죠. 자, 메서드 구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설계도에 액션 퍼폼드라는 게 있대요. performed네요. 그렇죠? performed. P. 제가 아까 F로 썼는데 performed. 자, 확인. 자, 그러면 여기 빨간 줄이 사라질 거예요. 사라졌죠? 자, 이 친구가 콜백 함수의 설계도래요. 자, 이 친구가 콜백 함수의 설계도.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콜백 함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요 라벨에 0이라는 숫자를 가져와서 1씩 증가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요 라벨을 다른 클래스인 여기서 접근을 할 수 없죠. 자, 여기서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자, 접근할 수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new 버튼 핸들러라고 하면 되는데 new 버튼 핸들러. 그러면 여기 안에 적용해 놓은 이 액션 퍼폼드가 동작을 한대요. 일단 되나 볼게요. 자, 되나. sout. 안녕. 자, 이 액션 퍼폼드는 언제 동작하냐? 클릭을 했을 때 동작해요. 요것이 액션 퍼폼드예요. 자, 그리고 한번 켜볼게요. 자, 이걸 누르면 안녕. 그러죠, 그렇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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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숫자를 1씩 증가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1씩. 자, 그런데 자, 내가 지금 이 버튼 핸들러에서 이 라벨이랑 버튼을 여기서 접근할 수 없죠. 나 지금 현재 이 라벨을 접근할 수 없죠. 자, 그럼 내가 라벨을 접근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라벨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 이때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자, 지역 변수라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역으로 옮기면 되나요? 자, 이렇게 한번 옮겨보면 되나요? 자, 그냥 따라 하지 말고 제 거 보세요. 자, 이 라벨에 0이라는 숫자를 접근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거 자체도 오류지만. 자, 이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친구는 독립체라고 했어요. 독립체라서 이 클래스와는 관련이 없죠. 자, 이 클래스의 페이드와 이 메인은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개는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되돌려 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요거 센터 이거 어떻게 접근했어요? 그냥 호출했죠? 이거랑 똑같이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클래스 변수로 객체 없이 바로 동작하도록 하면 되죠. 어떻게? 자, 어떻게 해볼게요. 자, 퍼블릭에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스태틱에, 자, 스태틱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독립체, 혼자 객체로 존재하는 스태틱에 J라벨에, 자, 라벨이라 해요. 라벨, J패널이 돼버렸네. 그러면 지금 이 라벨이, 자, 요 라벨이면 좋겠어요. 이 라벨이 요 라벨. 자, 그러면 여기서 J라벨 선언보를 지우면 로컬 변수가 아니라 요 스태틱 클래스 변수가 되겠죠. 자,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바뀌었죠? 더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it 01 q01 넘버 업 점 라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독립체가 돼버린다고. 독립체. 독립체의 특징은 뭐예요?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고 생성 즉시, 컴파일 즉시 데이터가 돼요. 컴파일 즉시가 아니라 JVM이 실행되는 동시에 데이터가 돼요. 자,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스태틱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를 제가 독립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름이 있죠. 클래스 변수예요. 클래스 변수. 또는 정적 멤버라고도 불러요. 자, 이때 이 스태틱에 한글말이 정적이라 뜻이기도 있고 정적인 데이터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접근을 할 수 있대요. 라벨을. 자, 라벨 어떻게 접근해요? 자, 아까 접근한 것처럼 똑같이 이 01 넘버 점 라벨. 자, 제가 원하는 건 텍스트죠? get text.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넘버예요. 우리가 원하는 넘버. 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문자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열을 더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일단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이 상태에서 넘버 더하기 1을 하고 싶어요. 더하기는 1. 그리고 라벨에다가 set. 이 라벨을 앞에 다 써야 되네. 그죠? q210 201q01 넘버 업점 라벨점 set text num. 일찍 증가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증가.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문자열인 넘버가 아니라 숫자인 넘버로 했으면 좋겠잖아요. 숫자인 넘버로. 자, 끄고. 자, 숫자인 넘버로 바꾸는 방법은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자, int i는 integer pulse int라고 하는 문자열을 숫자로 강제 형변환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num. 이 친구는 뭐예요?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줘요. 이때 오류가 뜰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언제 내가 여기다가 10이라는 문자열을 10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때 오류가 뜨겠죠? 자, 이때 오류. 자, 그러면 이제 i 더하기는 하고
i에다가 1을 더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i 더하기 1. 자, 근데 여기서 오류가 뜨는 이유는 뭐냐면 텍스트만 된다는 거예요. 텍스트만. 자, 근데 우리가 배워봤던 것처럼 문자열을 이렇게 더하기 하면 문자열로 형변환 되죠. 자, 앞에 쪽이 문자열로 형변환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시 실행. 이렇게. 자, 이게 과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이 친구를 정적 멤버로 하지 않고, 자, 여기서 받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클래스 멤버로 변경. 자, 두 번째는 우리 쉬었다 와서 풀어드릴 건데, btn 핸들러의 생성자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도 있어요. 세 번째 방법. 자, btn 핸들러를 쓰지 않고 람다식이나 익명 클래스를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요 1, 2, 3번. 자, 1, 2, 3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학습할 시간 여기까지 해서 11시까지 쉬었다가 여러분들 30분 정도 학습하고 11시 반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1시 반에.